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특집 주식명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거래일이 하루씩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조급한 마음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도 야심찬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전망과 섹터 그리고 유망주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특집 방송의 묘미,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3개나 열려 있는데요. 일단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의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최대한 자세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슈퍼사이클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씩씩하시네요. 근데 저는 사실 앵커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두 분이세요.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분은 되게 눈이 부시고 한 분은 너무 새하얗셔서 제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계속 느끼십시오. 뭐예요? 저도 그러면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결혼합시다. 네? 예? 하고 싶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사람이나 소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눈까지도 즐거운 이번 방송 1시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시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먼저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님. 네. 네, 5월 되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는 우리 세린메이. 네, 뭐가 올랐어야 좀 팔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없고 바이앤메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네, 조금 잘못했어요. 좀 바이앤메이, 세린메이. 5월 달이라고 해서 네. 팔아야 되고 5월 달이라 해서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생각해 보면 5월 달 이후에 주시장 6월 달, 7월 달 2차 전지 날아갔었죠. 그러니까 올해 뭐 2차 전지 날아갈 거다 이거보다는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5월 달이라기 때문에 세린메이기 때문에 다 매도하면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겠고, 그러면 모든 투자자가 다 손실나면 전부 다 공매도 치고 그다음에 숏배팅하고 그다음에 뭐 하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투자 방향성을 거기로 두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볼게요. 자, 20년도 5월 달입니다. 20년도 5월 달에요. 월간 기준으로 보세요. 코스닥이 10% 올랐습니다. 20년도입니다. 20년도 5월 달. 자, 그리고 22년도에는 네, 보시게 되면은 20% 5월 달 22년도에 5월 달 1% 빠졌어요. 1%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5월 달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린메이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상황을 크게 보시게 되면 20년도는 금리 인하 속에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22년도는 금리 인상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22년 5월달 이후에 크게 빠졌죠. 자, 그리고 23년도는 5월달 이후에 주식이 7월달까지 아주 큰 호황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구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 한번 좀 꺼내볼게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가 첫 번째 악재죠. 자, 두 번째 악재는 전쟁을 계속 할 것 같다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는 4월 달에 내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악재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재가 지워지게 되면 그게 그대로 호재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는 거죠. 그걸 악재라고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중동 쪽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4월 달에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을 했었고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즉 현재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떨어지면 사면 되고요. 올라가면 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언제나 주식시장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싫어합니다. 호재성에서 새로운 걸 좋아하고 악재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악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재는 충분히 시장에 4월 달에 녹았다고 보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업종이 있죠? 그 업종이 전선 업종이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치킨을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치킨 좋아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방송 늦게 끝나고 치킨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자, 근데 치킨집에서 메인으로 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 치킨을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잘 팔리고 우리는 그 후라이드 치킨이든 양념 치킨이든 뼈가 없는 치킨이든 순살 치킨이든 이런 게 좋아서 거기를 시키는 거지, 거기서 사이드 메뉴로 파는 치즈볼을 먹기 위해서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런 겁니다. 주식도 메인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원합니다. 때로는 한 번씩 메인 사업이 아닌 뭔가가 엮여서 테마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치킨집에서 치즈볼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매출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치킨집에서 원하는 건 맛있는 후라이드랑 맛있는 양념치킨일 겁니다. 그런 치킨집들이 매출이 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자,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메인 사업을 잘해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 업종이 전선 업종이고 20년 만에 이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떨어지게 되면 전선 업종을 사면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면 시장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는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해서 시장에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먹거리가 있게 되면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월 달도 떨어지면은 매수, 그리고 이전과 같은 아주 큰 깊은 하락장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님한테 질문 지적받은 거 처음이에요. 너무 진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세린메이.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악재를 이미 반영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번 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잠시만요. 자, 일단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신나세요. 예, 너무 갑자기 슬픈 생각이 너무 빨리 떠올라가지고 일단은 전일 미 증시도 그렇고 오늘 해외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 오늘 미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앞서 임간비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일축시켰고, 물론 반면에 상승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가능성을 딱 잘라서 사실상 파월 의장이 그 당시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답변을 했었죠. 저도 그때 당시 새벽 3시 30분인가요? 아마 그때까지 어쩌다 보니까 그 라이브를 지켜보면서 정말 어떤 질문에 그렇게 여지도 주지 않고 딱 잘라버리면서 바로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시장 이런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요동칠 수 있구나. 다우지수가 200포인트에서 갑자기 5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하고 나스닥도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차가 지금 현재까지 대략 1년하고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대략 2%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아마도 시장에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실물 경제에서는 다들 힘들다 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자주 다니는 동선이 뭐 신촌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여의도 이쪽 방향을 좀 자주 다니는데 분명히 얼마 전에 오픈했던 가게가 갑자기 가게 임대라는 것을 딱 써붙여 놓고 또 얼마 전까지 내가 뭐 한 돈 10,000원에 주고 구입을 했던 어떤 재화가 있다 한다라면 최근에 구매할 때는 뭔가 조금 더 비싸게 지불하고 구매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는 신문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졌다. 지금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참 이것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 참 어떻게 어디에다가 방점을 둬야 될지 좀 헷갈리게 하는데 저는 실물 경제에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실물 경제가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장의 돈은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테마라든지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자금을 완전히 싹 다 끌어 모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는 거죠.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것을 어찌 본다라면 좋게 생각한다라면 주도주라든지 뭐 대장주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자금이 쏠리는 종목군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5월달 정말 이 종목 저 종목 거래량 없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나름의 시나리오 매매를 하시는 그런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5월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한 시장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종목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상승장처럼 5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정말 우후죽순이 아니라 정말 코스닥에 딱 한 종목, 코스피에 딱 한 종목 그런 종목에만 자금이 집중이 될 것이고 아마도 상당수의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시중에 돈이 없는 시장에서 그나마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종목에서 거래,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반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섹터로 한번 좁혀볼 텐데요. 임강민 위원님. 네. 최근에 핫한 섹터가 이제 5월 달이 됐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화장품도 좋았고 바이오 쪽, 뭐 반도체, 유리기판도 좋았는데 어떤 섹터를 가장 좋게 보실까요? 알곡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화장품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네. 화장품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나온 거잖아요. 네.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은 좋지는 못했는데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고 유리기판은 하나의 어떤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가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리기판이 많이 올라갔던 것은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에 프리미엄을 더 주게 되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주식으로 해서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바닥에서 3배씩 주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근데 유리기판 좀 많이 올랐어요. 또 다음에 그동안 좀 괜찮았던 것들, 바이오 주식들 2월달, 3월달에 괜찮았는데 4월달에 살짝 꺾였죠. 바이오 주식들은 다시 한 번 더 볼만한 지금 시기가 5월달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HLB가 이제 5월달에 미국의 본인들의 야심찬 이제 16년간의 신약 개발이죠. FDA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HLB가 FDA의 최종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한국 제약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HLB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밸류도 더 높아질 것이고 지수도 올라갈 것이고 또 HLB뿐만 아니라 HLB 제약과 같이 한국의 이 리보세라님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실적이 눈에 보이게 좋아질 만한 업종이 뭐냐면 전선 주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시장은 트렌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트렌드는 단순히 주식시장만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선물시장까지도 연결질 수 있죠. 최근에 선물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참 활발하게 특히나 이제 원자재 쪽에서요. 원자재 쪽에서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구리인데요. 매년마다 그런 원자재 쪽에서 유행을 타는 원자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WTI죠. 크루드 오일 그리고 브렌트유를 선물로 하는 이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유가 참 거래가 활발했었고요. 21년도 넘어가니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죠. 네, 이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어마어마하게 21년도, 22년도까지 폭등이 났고요. 23년도는 원자재 주식, 원자재 관련된 선물이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곡물이 전쟁 주식, 전쟁 관련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곡물 선물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또 뒤바뀌었습니다. 거래량 그리고 상승하는 이 상승의 흐름이 구리 원자재, 구리 선물이 가장 큰 거래를 보이고 있고 인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전 세계가 구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거래량 또는 테마가 아니라 이 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년도였나요? 22년도부터 구리광산 폐쇄 그리고 공급량 감소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30년도, 50년도 넷제로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범지구적 움직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전기차가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났죠. 이 안에서 이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구리 가격이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중국 경기가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구리가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까는 부분에서 또 지금 전력망이 부족해지고 있죠. 전력망 부족.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1950년도, 1960년도에 깔았었던 변압기를 교체를 하는 낡은 변압기를 교체하겠다. 여기에 이제 310억 달러 하나로 현재 지금 41조 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닷가 쪽에 풍력을, 해상 풍력을 많이 깔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해적 케이블까지 하다 보니까 구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중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원자재는 구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구리가 당연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5월 달도 그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조만간에 24년도 지금 7월물 구리 선물에서 메인이 되고 있는 대표물이 24년 7월물인데 7월물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도 실시간으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구리 관련된 주식들 제가 4월 달 이제 말쯤부터 조금 더 빠르게는 이제 3월 달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4월 달 말에도 5월 달에 참 괜찮을 만한 업종으로서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특집 방송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1월 1일 날 MTN의 특집 방송에 나왔죠. 그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때 24년도를 바라보고 공략할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특집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린 게 LS 에코에너지입니다. LS 에코에너지 전선 기업이죠.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아주 높게 주가가 올라갔죠. LS 에코에너지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정말 입이 닳도록 3월 말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죠. 대원전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전선 생각하면 대원전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서 공략주로서 말씀드렸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LS도 동일하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라 말씀드렸고 LS 일렉트릭까지 똑같죠. 자, 근데 LS 일렉트릭이든 LS든 대한전선이든 대원전선이든 LS 에코에너지든 모두 다 공통점인 게 뭐냐면 사업 부분에 전선이 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들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테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테마가 아니라 메인 사업에서,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여기는 맛있는 치킨을 파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로 치즈퐁 막 이런 치즈볼 같은 것들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후라이드도 잘 튀기고 양념치킨도 잘 만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선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보시게 되면 지수가 꺾였을 때, 지수가 박스권을 그을 때 신고가를 가거나 정배열 우상향을 보면서 외인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은 전선업종이 지금은 가장 도드라집니다. 이 이유가 실적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만약에 초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면 4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락했을 겁니다. 근데 4월 달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가가 지켜지고 있죠. 따라서 전선업종 여전히 5월 달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창에 현님이 물광빈 위원님은 역시 전선좌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 상승세를 이용해서 5월 달에도 전선 관련주들 또 구리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는 말씀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섹터를 좀 좋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섹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난주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장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주 그리고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순환매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난 토요일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제목의 뉴스를 보신 게 삼성전자, 봄이 왔어요. 그다음에 HBM 아마 이 세 가지 키워드일 것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찌 본다면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게 HBM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안 좋다는 것은 시장의 부침의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반도체 섹터가 나름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시장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본다면 이 반도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HBM으로 또 나가고 이 HBM에서 또 AI로 나가고 AI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기도 하고 앞서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선주로도 나가기도 하고 각각의 파생되는 테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가 있을 때 그 테마 내에서 기존에 없던 재료가 새로 생겨난 것인가 그리고 거래량이 뭐 전일 기준으로 200% 이상 증가를 했는가 그리고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500억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는가 이 정도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테마라든지 재료가 있을 때 그 내에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 최소 1개 이상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 테마 내에서 다양한 종목군들을 거래할 수 있으니 당분간 시장 박스권 유지할 것이고 뚜렷한 어떤 추세를 만들어주는 종목은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만큼 모멘텀이 있느냐 그리고 그 모멘텀이 재료로서의 가치가 이틀 이상 유지되는가 이틀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이틀 내에 모든 매매를 끝내는 즉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적어도 금주의 시장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를 나누는 것보다는 무조건 개별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종목들 헤쳐보고 공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유망주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먼저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 상담부터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원전선 가지고 있고요. 대원전선, 전선주 방금 전에 얘기 나눠봤었는데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00원이고요. 50%입니다. 3,400원에 비중도 크게 들어가셨네요. 50%. 이번 예. 주에 들어가셨나 봐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가셨는데. 네. 예, 구리 상승하고 이제 전선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네.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연휴 때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도 크고 지금 약간 고점이시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전망 월요일 여쭤볼게요. 대응, 바로 여기 전선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강민 위원님, 네,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계속 주식 걱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요일 날 대응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느 일부를 매도해야 될지, 지속 보유해야 될지 상당히 그게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원전선을 매수하신 이유가 구리 상승 얘기하셨죠? 예. 구리 상승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뭐 어떤 말씀하셨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선 교체. 그쵸. 그런 가능성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셨군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전선 교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것도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투자를 하게 됐는데 좀 연휴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주셨던 구리 가격의 상승과 미국의 변압기 교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자, 화면을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왔었냐면요. 사실 변압기 교체 얘기는 22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죠? 2022년도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자, 그리고 구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했던 게 3월 달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이야기는 사실상 3월 달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근데 주식이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때도 주가가 올라갔으면 역시나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에서 변압기 교체하니까 내 선택은 맞았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고점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거죠. 이때는 어떤 종목들 관심 가지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3월달, 4월달에. 그때는 구리 관련된 주식들 관심이 없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그때는 쪽에. 이제 반도체 하셨군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전선을 잘못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드냐면 시장에서 항상 뜨거울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원전선을 사고 나서 찾아보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식을 사기 전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고 떨어지면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타이밍을 잘 잡는 노련한 투자자가 되실 거예요. 대원전선은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식 사시기 전에 이것만 지키시면 좋겠어요. 사기 전에 먼저 찾아보는 거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갈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원전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요일 날 빨간불 나왔으면 단일가 예고 공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식이 차라리 금요일 날 빠지는 게 낫습니다. 큰 거래도 안 터졌고요. 이 종목 4월 5일 날 상가 갔었죠. 여기서도 상가 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구리 가격 고점 돌파하게 되면 구리 가격이 현재 한 2, 3%만 더 올라가면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대원전선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주가 올라가게 되면 3,800원에는 우선은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번 오르면 이 종목이 크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끌고 가시면서 결국에는 3,800원 선에서 익절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셨죠? 예. 네, 왜 이렇게 잘 힘이 판단하겠습니다. 없으세요?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고민 많이 되시는 거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76,900원에 20%요. 네, 매수가는 76,900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매수가 다을랑말랑 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떤가 그래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침 여기 또 로봇자도 계시네요. 나인원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로봇 섹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시장에 자금도 없고 또 시장에 반도체 자금이 상당 부분 쏠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기도 하고 기대도 있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움직이지 않아서 또는 보유함이 있어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서 좀 답답하시다라면 매도하시는 게 맞겠고, 그래도 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금 내가 매수한 자금이 그렇게 급한 돈도 아니고 여유 자금을 투자하신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뭐 철저하게 외인들이 큰 물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만주 내외에서 꾸준하게 연속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인들이 지금 현재 쥐고 있는 물량도 아마 조만간에 보유하신 평단가를 넘어서 대략적으로 85,000원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개인은 매도하고 외인과 기관이 해당 물량을 매수해주는 그런 어떤 수급상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로봇 섹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관심을 못 끄는 거예요. 그냥 돈들이 다 반도체로 가고 또는 중소형 개별주들 순식간에 뭐 치고 빠지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로봇주, 특히 두산 로보틱스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현재 수급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하신 자금이 아니시라면, 여유 자금이시라면 지속 끌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특별한 악재가 없이 그냥 거래량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대명에너지고요. 매수가는 16,59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금요일 종가 살펴보니까 16,410원이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조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임광민 위원님.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언제 팔 거냐, 네,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차트 볼게요. 제가 선 하나 그어놨죠. 이 선이 뭐냐면 대명에너지의 공모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15,000원에 상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5,000원 주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한번 이제 미끌렸죠. 4월 달 이제 시장 안 좋으면서 미끌리고 최근 다시 반등 나온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종목은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 오픈 AI의 창업자 샘 울트먼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신재생 에너지 AI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인 게 대명에너지가 있고 금양그린파워가 있고 SDN이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들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명에너지가 특징이 있어요. 종목 끼가 있기 때문에 테마를 받게 되면 2만 원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테마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5월달 시장이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테마를 받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대명에너지는 2만 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 청자분들께서 대명에너지 아직 지금 주식이 없다 하신 분들은 신규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대명에너지, SDN 그리고 금양그린파워가 관련된 주식으로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전선 쪽에 많은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 전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기가 많이 먹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태양광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SDN까지 3개 묶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셨고요. 보유자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에서 꼭 익절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YC고요. 매수가는 9,460원, 비중은 1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름 바뀌기 전에 샀는데 언제쯤 팔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전에 YIK였죠, 이 종목. 네. 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언제쯤 익절하면 좋을까요? 일단 YC라는 종목은 지금 아마 시장에서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련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고, 차트도 많이 보셨을 거고, 수급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토록 쉽지 않았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7천억 원대의 거래 대금, 좀 적다 하더라도 1,000억 원대의 거래 대금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었고 그 와중에도 외인 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눈에 띌 정도의 매수세를,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돼 가지고 지분을 쥐고 있다 보니까 HBM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D램 생산과 관련된 그런 어떤 테스트 장비를 적극적으로 납품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는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다소 좀 아쉬운 구간에 있다가 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존에 없던 대체품이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매출 증대까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와 함께 SK하이닉스로도 유사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다라는 시장의 풍문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일 시장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어떤 마이너스 6%대에서 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줬던 그 상황인데, 일단 15,000원대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될 것이고 15,000원 1차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15,000원을 깨지 않으면 매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16,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자님 15,000원 시원하게 돌파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인데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명은 YC캠. YC가 자꾸 언급이 되네요. 약간 욕 같기는 한데 그건 아니고 종목명. 네, YC캠이고 매수가는 33,9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금요일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2,250원. 이번에도 임강빈 위원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약간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여기가 네. 고민이 많은 자리예요. 그렇군요. 주말에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자리 사게 되면 나스닥을 계속 보게 되죠. 떨어지면 불안함, 반도체 올라가길 바라고, 네,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33,900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선이 그거 보면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날 5월 2일에 종가가 34,000원이니까 이 구간대에서 사셨던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사셨다고 한다면 신고가로 시작을 했으니까 올라가겠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좀 안 하고 싶은데 위치를 보세요. 자, 이 종목은 공모가가 18,600원이었고요. 저도 이 종목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공모가 이전에. 왜냐하면 장비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소재 주식들이 움직인 게 없었고 유리기판으로 엮일 수 있는 게 YC캠이었고요. 공모가로 올라가게 되면 공모가 이상 한번 갈 수 있고 2만 원 올라가면 3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미 공모가 대비 2배 올랐고 시작점 대비 3배 정도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일단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20% 빠져도 사실 많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33,900원 이상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20%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진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온 걸 생각했었을 때 21선 가까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고가권에서 좀 많이 사셨다 하신 분들은 주가가 좀 떨어져서 25,000원이든 27,000원이든 가까이 오면 추가 매수라는 겁니다. 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식이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주가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익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7,000원 이하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추가 팁까지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잘 대응하시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LNF고요. 매수가는 22만 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NF 금요일 종가 보니까 15만 7,600원. 매수가를 확인하니까 정말 좀 오래된 것 같네요. 매수가 최근에 터치한 게 작년 8월쯤. 나인원 위원님, 네. 이분도 정말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 퓨처 M이든 LNF든 사실상 전기차와 관련된 전체 섹터가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어떤 추세를 돌리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이러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고, 그것이 아니시라면 바로 뭐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하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5월달 위원들의 유망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베스터가 픽한 종목, 위원님 어떤 걸까요? 제가 앞에 네.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네. 대원전선 고가였어요. 네. 맞죠? 그리고 YC캠도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최고가 있는 주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산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원전선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C캠은 불안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풍산은 보시면 어떤 기업이냐?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방위산업 업체예요. 네, 이 소총에 들어가는 총탄을 만드는 기업인데 구리로 관련된 이 제품들을 재련을 하게 됩니다. 즉, 구리 관련된 직접적 관련된 종목이겠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탄이든 구리 관련된 제품들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원리를 가진 게 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2배가 올랐어요. 그랬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아주 크게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주식을 봤었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갔던 지점들이 2009년에서 2011년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2017년에서 18년도 올랐고요. 2020년에서 21년도 크게 올랐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게요? 상승장이었고요. 구리 가격이 크게 올라갔었던 때입니다. 즉, 풍산은 구리 가격이 크게 올라갈 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시장에서 용인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왜 사상 최고가냐? 실적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간 것이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적, 구리 가격이 조만간에 파운드당 5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종목으로서 대장주로 풍산 주가 단기적으로 10만 원권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은 6만 5천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더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강빈 위원의 종목은 풍산이고요.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네요. 1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어요? 임강빈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미사일과 총알을 만들면 이 회사는 그 총알과 미사일을 활용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하나시스템이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기술, 또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또 그와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전차라든지 또는 어떤 미사일 발사 장비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소위 IT 기술로 묶는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화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목표치를
정확히 명중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있고 공급을 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해외 수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인가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 이런 어떤 전형적인 수급주의 장점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당분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종가는 19,140원인데 손절가는 1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섹터의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풍산은 최고가에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시스템은 고가에 있다가 살짝 눌렸네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를 해보면서 나인원위원회 하나시스템은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18,500원 설정해 주셨네요. 두 위원회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방송 후에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임강빈 위원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1월 1일 날 네. 방송에 특집 방송 나오고 나서 말씀드렸던 LS 에코에너지가 폭등이 나왔어요. 이 특집 방송에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특집 방송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김성 앵커님이랑 처음으로 방송하는데 좋았고 나인원 위원님이랑도 항상 이제 9시에 방송하지만 제가 이제 9시 투자 원정대 동행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요. 매번 이제 나오는 시간대 나오지만 오늘은 조금 더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집 방송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특집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선 주식 그리고 그 안에서 LS 에코에너지처럼 올라갈 만한 지금 이제 전선 주식들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전선 주식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건 종목을 안다라고 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같은 종목을 들어가도요. 어떤 사람은 수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수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는 게 주시장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왜 사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고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20년 만에 지금 전선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20년 전,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전선 주식들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라간 건 10배 올라갔어요. 기본 5배씩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하는데 이게 놓치실 겁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온 것은 20년 만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은 분들 무방 오셔서 이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집 방송에서 주시는 종목 유난히 잘 날아간다고 하네요. 제2의 에코에너지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일단 4월 같은 경우에 다들 수익도 잘 내셨는지 모르겠고 일단 4월에 상당히 좀 힘드셨거나 수익을 제대로 못 내셨던 분들 5월 달에는 반드시 만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5월 시작부터 상당히 좀 어지러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리셋한다 생각하시고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내일부터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절하고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나인원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잠시 후에 10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동시에 시작하고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공개 방송 한 분씩 다 들어가 보시면서 본인 스타일과 맞는 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내일장 부디 든든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5월달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